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쌤조학 조울입니다. 건강한 방역 건빵TV와 조울의 통합학센터의 방송을 쌤조학 채널로 통합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쌤조학은 여러분이 건강에 관하여 꼭 알고 싶은 것이나 궁금한 것을 하나하나 풀어드릴 겁니다. 혹시 3개월이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활성산소와 활성산소 측정 방법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호흡을 하고 이 과정에서 5% 정도의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산소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활성산소는 산소가 물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거나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거나 환경오염, 화학물질, 자외선, 스트레스, 운동할 때, 음식물을 소화할 때 등의 오해에서도 생기는 것으로 산화력이 강한 변형된 산소의 종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활성산소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호흡한 산소의 5% 정도가 활성산소로 변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여기에서 활성산소의 역할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은 인체에 침입하는 균이나 바이러스나 그리고 체내 염증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역기능은 강력한 산화력으로 인하여 노화의 원인이 되고 질병이나 암을 일으키며 DNA 변형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수폭사이드 라디칼입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발생하는 활성산소이며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되며 24시간 발생됩니다.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인데 체내에서 수폭사이드 라디칼을 제거하기 위하여 항산화 효소인 수폭사이드 디스무타제 SOD를 분비하여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이와 같은 항산화 효소인 SOD 수폭사이드 디스무타제 덕분에 우리는 수폭사이드 라디칼인 활성산소를 비교적 잘 방어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과산화수소입니다. 상처의 소독약으로 알고 있으며 강력한 산화력을 가진 활성산소 중에 하나지만 자체 독성이 적은 활성산소입니다. 그러나 체내에서 세포를 노화시키고 괴사시킬 수 있으며 철 분자와 결합하여 가장 악명 높은 하이드록실 라디칼로 행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일중항산소입니다. 우리 몸은 태양의 자외선으로부터 반응성이 큰 활성산소를 생성합니다. 수명은 아주 짧지만 피부에 손상을 주어 피부암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중항산소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에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하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하이드록실 라디칼입니다. 가장 산화력이 강한 활성산소이며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반응 속도가 100만 분의 1초로 다른 분자와 집중하는 순간 바로 공격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외톨이 전자를 발사합니다. 우리의 생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활성산소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의 생로병사의 원인이 하이드록시 라디칼인 활성산소입니다. 체내에서는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제거할 항산화 효소가 없으며 과다하게 발생되는 경우 산화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지질, 단백질, 노화, 질병, DNA 손상 등을 초래합니다. 우리가 복용하는 항산화제는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제거하기 위하여 복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몸은 죽을 때까지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얼마만큼의 활성산소가 있는지를 측정해 본 적이 있나요? 더구나 활성산소가 몸에 안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진정 자신의 몸에 매일 활성산소가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를 주기적으로 측정해 건강관리를 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활성산소 측정법은 두 가지이며 체열 측정법과 소변 측정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체열 측정법입니다. 병원에서 체열을 통하여 혈액 속에 활성산소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체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활성산소를 측정해주는 병원이 많지 않습니다. 체열을 통해 활성산소를 측정하는 방법은 인체 어느 부위에서 체열을 하느냐에 따라 측정치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 팔이나 왼팔에서 체열을 하거나 오른쪽 다리나 왼쪽 다리에서 체열을 하는 경우 각 부위별로 대사 정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체열하는 신체에 따라 다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소변 측정 방법입니다. 소변을 통하여 활성산소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쉽게 단 몇 분이면 체내 활성산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인체 혈액의 95%는 매일 신장에서 필터링 됩니다. 신장으로 오는 혈액은 몸 전체를 순환하고 사구체에서 깨끗하게 혈액을 여과하고 다시 심장으로 보냅니다. 즉 머리로 갔던 혈액이든 오른쪽 팔과 다리에 갔던 혈액이든 왼쪽 팔과 다리에 갔던 혈액이든 각 장기로 갔던 혈액이든 모두 신장에서 필터링 되어 깨끗한 혈액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 혈액 측정법보다는 소변 측정법이 인체 활성산소의 총체적인 숫자를 체크하는 데는 보다 확실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 몸에 활성산소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측정해 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활성산소와 활성산소 측정 방법입니다. 쌤조학은 10년, 20년, 30년 방송을 할 계획이며 쌤조학은 건강 채널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명공학과 영양면역학의 선지식을 나누고 싶으며
함께 건강한 백세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내 몸에 활성산소는 얼마나 있지? 저에게 오시면 당신 몸에 지금 활성산소를 정확하게 수치로 측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강의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댓글을 주세요.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역은 나부터, 내 집부터, 내 직장부터, 내 핸드폰 살균 소독은 매일 5회 이상, 네이버 쇼핑을 방문해 샘조 의학에서 건강 비방을 찾아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